안녕하십니까. 최신 외교안보이야기 최강 신범철입니다. 네, 참 오랜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일 정보 공유 협정 파기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가 있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기간에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에 8번 했어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달 동안에. 그렇죠. 거기다 장사정포까지 하게 되면 이제 9번인데 북한은 계속 이렇게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만약에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가 아직도 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아직도 사실상 그 사드 사태 이후로 계속 제재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이 북중 관계가 밀착하면서 뭔가 이런 지정학에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죠. 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그렇다면 이것이 파기, 종료가 갖고 올 파장, 벌써 이미 파장이 있지만, 그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신 박사님 먼저 일단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교환할 때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비밀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한일 간에 교환되는 비밀 정보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적 합의인 거죠. 일종의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한일 간에 자유롭게 군사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나아가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을 제공하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하고는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3국이 공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노력으로 한일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보를 공유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면 서로 상대방을 신뢰한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그렇죠. 그런 정도로 높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대응을 굉장히 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파기했어도 문제 없다, 소위 말하는 그 티사라는 것이죠. 그 삼국 정보 공유 약정이죠. 네. 약정이라 그랬죠. 그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우리를 갖다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빼고 그 무역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신뢰가 없는 일본하고 과연 우리가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죠. 그 부분이 참 정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 티사라는 것은 2014년 12월에 체결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북한 핵위협이 계속해서 증강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니까 미국이 요청을 해서 아직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우선적으로라도 해보자 해서 법적 보호 장치가 아닌 일반 MOU, 약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체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정보를 한국에게 직접 줄 수 없다, 법적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교환이 되냐면요, 한국은 미국에게 주고요, 일본도 미국에게 줘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각각 한국과 일본에게 다시 나눠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정보 교환 절차도 복잡하고 실시간 협력이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미국이 이 티사를 보완할 수 있는 한일 간의 직접적인 지소미아를 체결해라, 이런 요구가 그렇죠. 있었고, 네. 그런 협상을 이제 지속해서 결국에는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에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라서 지소미아를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어서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근데 그 티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이게 주로 미사일과 관계된 정보에 매우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뭐 대부분 지소미아도 미사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티사나 지소미아나를 생각할 때 흔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그게 어떠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라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정보가 교환된다면 그것의 비밀을 갖다가 보장하는 장치거든요. 따라서 그 어떠한 정보든 그 체제 내에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환되는 정보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티사는 왜냐 북한이 그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그렇죠.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만들자 그래서 티사를 했고 그거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도 했고 그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시험 발사될 적마다 아마 그것이 작동을 했던 것이고 네. 그러나 이제 2016년에 그 지소미아가 도입됨으로써 좀 더 실시간적이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였죠. 예, 그렇죠. 법적 보호까지 갖춰준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가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였다면은 정부가 이번에 저도 사실은 다시 연장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었는데 연장이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료가 됐는데 이것이 갖고 온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한미 간의 문제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한미 안보 협력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미국은 굉장히 한국을 지금 불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미국의 이 관리들은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익명을 요구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따라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걸렸다. 그렇죠. 좀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은 이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 로스트 코리아.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잊어버려라. 한국을 한미일 안보 협력 속에서 계속 갖고 있어봤자 부담만 되니까 한국 빼고 미국, 일본 중심으로 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한국을 계속 이렇게 약간 되게 자극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바람에 그 파급 영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의 반응이라는 건 뭐 어차피 뭐 유감스럽다, 뭐 복원하기 바란다 얘기지만 지금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지소미아가 만들어질 때부터 미국이 이것을 뒤에서 후원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때 과연 그 후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보다 폭넓게 그렇죠.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미국이 이해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그와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를 약간 호도했거나 또는 뭐 미국과 폭넓은 협조를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통보는 했는데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이해한다는 자체가 동의했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김현정 차장은 예를 들어서 6번 통화를 했고 지금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이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전혀 미국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도 분명히 통화해서 우리 측의 메시지를 던졌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이제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가 있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했죠. 일단 뭐 처음 반응은 국방부에서 먼저 왔고요. 나왔죠. 국방부가 strong disappointment and concern, 강한 실망과 우려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동맹국에게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디서포인트먼트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예, 그 두 개가 첫날 반응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반응은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방어를
복잡하게 complicated라는 말을 썼어요. 네. 복잡하게 하고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한미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표현한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굉장히 그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 그 미국 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뭐 지금 사실 이제 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나오는 반응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절제된 반응인데 그 정도의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동맹이나 우방국에는 거의 쓰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들끓는 것 같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뭐 지금 거의 그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황혼 이혼기에 들어선 동맹 관계 뭐 이런 정도의 말까지 다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가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고 정부도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것이 이 파장을 빨리 마무리 짓고 다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별로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반응은. 뭐 계속해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독도방어 훈련의 이름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꿨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보다 2배로 큰 규모로 이렇게 훈련을 그렇죠.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일본과 강대강 대치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섰고 네.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올 때 남북 관계라도 괜찮으면 그나마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이 기회를 더 활용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한국을 소외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외교가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런 뭐 이야기가 오면초가라 그러대요. 예, 그 뭐, 북중일러 뭐 미국. 예, 까지 그렇죠. 오면초가라 그런 말까지 전례 나오니까.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면초가 그렇죠. 상황을 또 우리가 아무나 흔드는 나라 예. 뭐 이런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을 금할 수 없는 예,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쥐소미아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이제 중국의 반응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 구도를 어떻게든지 파기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먼저 나서 이걸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손 안 대고 코푼 격이 됐고 굉장히 그냥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되면 뭐 표정 관리를 한다 그럴까? 아마 한국이 계속 이러한 스탠스를 갖고 가기를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북한의 반응이 재밌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북한이라면 오히려 이때 도발을 안 할 텐데 지소미아 파기하겠다는 말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미사일이 아니죠. 초대형 방사포를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럼 북한의 의도는 뭐일까? 자기한테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한미 아니면 한미일 간의 이견과 마찰을 더 자극시키려고 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배려한다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더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공조가 약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되는 이 시점에 자기들은 군사 도발을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필요한 무기 체계 성능 테스트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실무 협상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얼마만큼 한미 관계가 나빠지는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나빠지는지 일종의 관망 자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초로 예상되었던 미북 간의 그 비핵화 실무 협상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남북 관계도 상당 기간 안 좋은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이번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포괄적 압박,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외교적, 경제, 군사적 이 네 부분이 다 골고루 균형되게 압박을 할 때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 저는 왜냐하면 2017년의 상황을 보면 그게 확실히 명확하거든요. 2017년에는 우리가 외교적인 압박, 그저 그 고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계속 제재를 했고, 군사훈련 강하게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2018년에 지금 완전 대화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한테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됐고 북한은 그걸 굉장히 영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 구도화에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배후 세력에 든든한 중국을 갖다 앉혀놨다. 그렇죠. 또한 또 러시아까지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러시아도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북중러, 북방 삼각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물론 이제 강제징용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남방 삼각 관계는 완전히 와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냉전적 대결과는 다르죠. 그때는 3대 3의 구도였다면 지금은 이것이 북방 3은 확실히 공고하고 남방의 둘은 튼튼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고립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이 스스로 에치슨 라인, 제2의 에치슨 라인을 그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우리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뭐 정부는 뭐 한미동맹은 경고하고 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뭐 김현정 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동맹 강화를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주로 우리의 자체 군사력을 늘려나가는 방법. 근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산 배분도 잘 안 돼 있고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결하는 것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싸우기 전에 승리해라. 그러면은 북한 문제든 일본 문제든 우리가 사실은 여건을 잘 준비해서 상대가 우리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지소미아 종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 않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죠. 정부만 예상을 못했는데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고 북한도 또 그러한 한국을 더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외교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얼마만큼 사전 준비를 잘 했는가?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셋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복원해야 되겠습니까? 한미관계, 한미동맹부터 1차적으로 복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지 북한이 그쪽 방향으로 대화에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쉽게 되진 않겠지만 그러한 확실한 방향성이 있어야지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대화만 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우리는 북한에 끌려다가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지금 따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범철 박사도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공조의 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급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복원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결국은 뭐냐 뒷소멸을 다시 체결하는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심볼이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같이 공동 군사 연습을 한다든가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미국이 화난 것은 뒷소멸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뒷소멸을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뒷소멸을 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관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소미아는 뭐 살린다기보다는 11월 23일 날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11월 22일 밤 12시까지는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일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해서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강제징용 문제 나오니까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갖고 하면서 안보 문제를 걸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를 못 믿는 일본인데 왜 우리가 굳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그럼 그자 해가지고 이게 이것이 시작된 건 역사 문제로 시작해서 경제 문제로 갔다가 안보 문제로 갔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를 분리 처리하겠다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시도가 된다 하게 되면은 저는 다른 경제와 안보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어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뭐 신일 제철에 주식을 매각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그걸 좀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아니면 새로운 포뮬러를 얘기를 해서 일단 강제징용권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양국 정부 간의 대화의 시도. 근데 지금 일본이 협의에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 플랜을 갖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설득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분리 처리하자.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지 다시 안보 협력을 하든지 뭘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좀 개인 플랜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런 데에 리액션을 대한 하는 준비가 데는 필요하죠. 너무 그래서 저는 그런 좀 개인 플랜 그리고 각각의 이슈를 분리해서 체결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보 분야에서는 최소한 안보 분야는 협력을 한다. 우리 관계가 나쁘더라도 미래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도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으면은 그렇게 보여야만 우리가 이 관계를 지금 현 상태를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금과 같이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반응만 하는 외교로서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할 수 없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이러한 투트랙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안보협력을 해나간다는 명분을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한번 철회한다면 종료를 철회한다면은 얼마든지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우리 주변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지정학의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만 바라보다 보니 이 각국 양자나 삼자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 동북아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어느 쪽이 이 승기를 잡고 있는가를 좀 잘 파악해서 이 북한 문제도 그러한 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북한에게 계속 대화만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환경은 결국 뭐냐? 이 동북아 지역에서 변화하고 있는 강대국 간의 관계 그걸 어떻게 보고 분석해서 기회를 도출해낼 것인가 좀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뭐 그 부분이 우리 정부가 지금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북한 문제를 집중해서 풀려 하다 보니까 역으로 북한은요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에게 가고 미국에게 가고 러시아에게 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더 지정하게 된 이해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재할 수 있게 우리가 한 발 더 빨리 움직이고 한 발 더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보고 현실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로써 오늘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